헌법 제91조로 열심히 열강해 주신 우리 맹주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은 앞으로 전국 부방대 투쟁위원장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이경도 투쟁위원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선을 뵙는데요. 원래 가수시죠? 우리 가수 선배님께서 전국 부방대 조직 대구에서 이제 투쟁위원장을 맡아주실 텐데 앞으로의 포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부는 제가 이제 적어 왔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참 부모님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는 이 대한민국을 기꺼이 우리가 정말로 이 좌파들한테 투쟁해서 이겨서 더욱더 나은 발전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적어왔는 걸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애국 동지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애국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선 없는 전쟁 중인 걸 아시죠? 네. 사법, 입법, 행정이 좌파들에 의하여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노태악 같은 인간들 때문에 더불당 인간 쓰레기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도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법을 뜯어고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들과 친척들을 취업시키고 난 뒤에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이 나라 공산주의 국가 김정은의 고사장이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간첩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원에서 간첩들을 체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래도 좋다고 낄낄거리며 묻는 꼴을 보니까 정신병자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런 인간을 당대표로 받들고 있는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적인 애국 국가가 되도록 이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뭉쳐야 됩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일을 한교안 대표님이 하고 계십니다.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부방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 어떤 겁니까? 제가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올라온 김에 노래 한 곡은 해야 되겠죠. 네. 제 노래는 대구 사랑이라 한 노래가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노래는 뭐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들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건전한 노래이기 때문에 뭐 즐겨 들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경도 투쟁위원장님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아싸. 자, 여러분 박수. 팔공산아 그 방을 변함없이 잘 있느냐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가. 대구 화이팅! 대구 화이팅! 이 정도로 앵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앵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갑시다. 꽃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저거들 속에서 생긴 꽃이었네. 내가 마음 맞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주기 위해 한 번 되었어. 그대 사랑으로 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주어 장미꽃 한 송이. 대구 화이팅! 박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보석 같은 그대 이제 만났네. 햇빛에 가려진 저그늘 속에서 생긴 꽃이었네. 내가 마음 맞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주기 위해 한 번 되었어. 그대 사랑으로 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주어 장미꽃 한 송이. 내가 마음 맞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주기 위해 한 번 되었어. 그대 사랑으로 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주어 장미꽃 한 송이. 아, 네. 여러분, 열창해주신 우리 이경도 초장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박수. 노래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 사랑. 네, 자, 사랑이 최고예요,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다 갑시다, 우리. 네, 그럽시다. 그리고 이 사랑이랑 또 연결이 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자, 설마 혹시 그분이신가요? 예, 그분이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임경우 to you. 의원님 올라오십시오. 와,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민경우 의원님의 생신인 거 알고 계셨죠? 네. 자, 여러분,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더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해각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꽃다발 마련해 주신 분이 이거 예, 주세요 다시. 네, 다시 받고 올라와서 주실래요? 아니면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 네, 올라오세요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경우 의원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지난 4.15 때 4.15는 굉장히 복잡한 날입니다.
첫 번째가 저기 우리 잘 알려진 거는 뭐 4.15 부정선거 그날이 되겠지만, 두 번째는 저기 북한의 나쁜 놈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마이크 바꿔주세요. 둘 다 안 좋다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라 해서 태양절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또 4.15 하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황교안 대통령이라고 했나요? 대표님의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종각에서 큰 집회를 할 때 그때 축하를 드렸었는데, 저도 오늘 6월 17일 하필이면 오늘이 제 생일이고 회감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또 잊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동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6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좀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왔다. 뭐 사람들이 저에게 씌운 막말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중학생 때인데도 제가 참 기특하게 책은담을 읽었어요. 책은담을. 그래서 책은담을 외우듯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씀을 그날마다 저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한참이 지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덮는 허물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세상을 덮는 제주도, 자랑할 긍자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덮는 허물도 뉘우칠 회자 하나 앞에선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한자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참으로 훌륭한 얘기입니다. 뭐냐?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내가 잘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런 것은 다 없어진다. 이게 하나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치면 그 한 글자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앞에 102동에 사는 노태악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용히 지금까지 지은 태산 같은, 태악이라는 게 악자를 설마 썼겠습니까? 악한, 그렇게 태산같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큰 산이라는 얘기인데, 그 큰 태산같이 큰 죄를 지었으니 지금 한마디 제가 잘못했군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내려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구에서 또 멀리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태악은 이 고귀한 말씀을 잘 듣고 죄가 찬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옳고 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책은담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린 훌륭한 말에 따라 제 발로 걸어 나오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바뀐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렸던 그 헌법재판관들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예, 종신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남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다음에 받을 천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는 희망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싸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의 소식이 넘쳐나는 한 주였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딱 한마디예요. 그걸 공식 석상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거 대통령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경향신문 기자의 귀에 들어가서 특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 한마디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만 싸웠어요. 우리만 풍찬 노숙하면서 싸웠는데 지금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국가정보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쪽에 서서 지금 국정원 그리고 국회 여당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몽땅 선관위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큰 대못을 하나 꽝 박아준 거예요. 아직도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니까 더 세게 몰아쳐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뉴스를 제가 접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금 국회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내일 오후에 국회에 들어와 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 변호사 2분, 또 관계되는 프로그래머 1분, 뭐 이렇게 해서 4명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요즘에 잘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듣고 한 3페이지쯤으로 요약을 해서 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귀를 완전히 열질 않았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거 틀리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어저께는 중앙선관위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딴 얘기를 하던데 다른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이 틀리는 건 아닌가? 우리같이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갔고 다음에 우리가 정리한 문건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일 기자회견 때 그게 나오나 하고 귀를 좀 더 세우고 들었는데 그때 안 나왔으니까 며칠 뒤면 당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때 한두 마디 그런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당 대표,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버티던 선관위가 굴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못 받겠다 이랬었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너희들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거기 말고 권익위의 조사를 받겠다. 왜? 전현희가 권익위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자기 편이니까 하겠다 받겠다. 그리고 전현희는 또 거기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조사를 할 테니까 우리한테 조사권을 달라.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감사원이 감사의 범위는 우리가 정한다. 무슨 헛소리야. 이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권익위의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권익위 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물밀듯이 쳐들어가가지고 각 시도에 있는 권익위 선관위에 실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건 약속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그 자들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2개나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권익위는 또 권익위대로 날짜를 돌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조사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전달된 소식도 있습니다. 검찰에 우리가 여기 김영신 목사님과 함께 과천 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우리가 진정서를 넣은 게 있었죠. 진정서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게 일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우리가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식으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되나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느 22일 다음 주 목요일 과천에 10시에 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아라. 좋은 소식이죠? 네. 조사를 받는다고 오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황교안 대표님과 저희가 노태악이에요. 바로 이놈 노태악에 의해서 업무방해죄, 다음에 선거법 위반 등등의 죄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영등포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났어요. 너희들 잘 걸렸다. 너희들 잘 걸렸어. 잘못 골랐어, 사람을. 사전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경찰들은 하나도 모르는 게 있던 것 같은데 형이 들어가서 다 가르쳐주고 나올게.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송치, 그래서 이의 신청했는데 불기소, 그래서 재정 신청했는데 기각,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들어가서 그 조사를 받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힘차리고 힘내서 들어가서 5시간이건 6시간이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그 교육을 시키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이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거기 좀 비켜주시죠. 저 자전거입니다. 예, 거기. 국정감사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처럼 잘 굴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원하기는 부디 저나 우리 황 대표님이 격이 높다면 저, 아니면 우리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런 윤영진 변호사, 이런 범 같은 사람들을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의 그 증인으로 채택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갖고 된다 안 된다 난리를 치겠죠. 설마 지금 야당 의원들이 민교국도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그 함의는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를 할 때 증인으로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정원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판도를 바꾸는데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세세하게 여러분께 밝히지 못하는 면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알려졌을 뿐이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양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는 면이 있습니다. 김규현 그 국정원장이 잘하고 계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분을 응원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다음에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 점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저분들이 검정을 싫어하시고 보안 점검을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그만둬야죠. 이럴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미 그 보안 점검은 실시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또 하나 소소하게 소소한 일이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김창룡 전직 경찰청장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3,000명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100명, 50명, 10명, 1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우리가 큰 대규모 집회가 무산됐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가져와서 쭉 돌면서 차량 시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김창룡이 자동차도 9대밖에 안 된다. 10대가 되면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만히 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운전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현직 판사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를 제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권익, 국민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찰은 정권의 개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김창룡이는 개떼의 두목이다. 이렇게 제가 쉬는 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난짝 들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죠. 길고 긴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검찰은 그거를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저한테 통보까지 했는데 4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식 기소로 저에게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그건 물 수 없다. 정식 재판을 신청하겠다 해서 정식 재판을 했는데 3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무죄 판결하게 돼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비난받을 짓을 먼저 했다. 두 번째는 비난을 받아서 민경욱이 사용한 그 비난의 표현이 일반인의 수준을 상대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욕 먹어도 싸다. 근데 욕도 심한 욕이 아니었다. 세 번째,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욕 먹었다고 팩팩거리면서 그거를 고소고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그 훌륭한 그 판사님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생전 받아보지 않았던 재판을 한 7개 받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황 대표님과는 함께 내일 모레 또 받습니다. 그 패스트 트랙 또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무죄 소식이 날 때마다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우리들 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 경찰, 국정원, 여당, 감사원, 권익위원회,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게다가 언론까지 우리 편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변죽만 울리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변죽만 울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막 휘몰아치다 보면 그 본질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이제 마지막 가장 큰 태악의 이게 사법부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인데 김명수가 석 달만 있으면 잘립니다. 이제 잘리는 것보다도 그 먼저 잘려야 되겠지만 그 사람 옷 벗고 나가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유지되던 그 야당 과반수가 무너집니다. 7대6으로 이제 9월이 되면 대법원의 지형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새로운 증거를 갖고 제가 억울했던 그 선거무효 소송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들이 제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좌파스러운 모든 판결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사법부도 정의를 찾는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죄송한 게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제1 노른자위 땅이 얼마나 좋은 아파트입니까? 수십억 할 겁니다. 수십억. 아파트 하나에 수십억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제발 좀 가달라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근데 죄송한 건 알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못 갑니다. 노태악이 여기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민 여러분,
빨리 반상회 열어서 야 노태야 빨리 옷을 벗든지 이사를 가라. 그래야지 우리 집값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빨리 퇴진시키는 게 떨어지는 집값을 막는 일이라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저기 경찰 쪽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쪽 다른 데서 한 것과 다르게 여기는 그냥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난리다 지금. 시끄럽고 그냥 난리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황 대표님께서 저 아침 일찍 출근길에까지 나오셨던데 그러니 정신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들과는 척질 일이 없습니다. 노태아 한 사람의 못된 이웃을 이곳에서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투쟁은 계속됩니다. 시사회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당 한 표에 시청자가 15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네, 문재인의 다큐멘터리가 6만 이후로 소식이 없고, 그다음에 조국이가 33만 명이 봤다고 해서 난리인데, 나중에 봤더니 새벽 4시에 그 영화관을 매진한 걸로 다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면 그게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33만 명, 500만 명까지, 1000만 명까지 다 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2차 다큐멘터리의 원고가 다 끝났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그림을 붙이는 그런 작업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디즈니급의 디즈니 만화 영화 급의 그 만화 영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허병기 교수님과 저희가 콜라보로 함께 집필하고 있는 책도, 그런 집필 활동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드는 문화투쟁으로 이제 세상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그런 일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세우지 않아요. 저 사람들 보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들이 소리를 내더라도 폄하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공은 다 사라집니다. 자랑할 글자 하나가 우리들의 공로, 하늘을 덮는 공로까지도 다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자부심으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훌륭한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준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계속 싸워가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정선거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